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우선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밖에 7월 잠정주택 판매가 또 하락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 밖으로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시장에 큰 힘이 됐고요. 우리 시장은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0.1% 오르면서 코스피가 1777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폭을 더 확대하기도 했었는데요. 1780선을 훌쩍 뛰어넘기도 했었죠. 외국인들이 개장 초에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된 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서 상승분을 후반부에 많이 반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이거나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주택지표와 고용지표의 호전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사흘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 주체들은 적극적인 거래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2포인트 오르면서 177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80전 지지하며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승 탄력도 둔화된 모습입니다. 현재는 178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이 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봅니다. 현재 외국인이 1,4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개인이 팔고 있는데요. 기관이 640억 원 정도, 개인이 640억 원 정도, 기관이 6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2,0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현재 코스닥은 4포인트, 5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47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어제 잠깐 올랐다가 내려왔었던 21선 위로 올라와서 출발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477포인트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으로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이 매도세를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물량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 쪽에서 57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이 350억 원, 외국인이 23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과 뉴욕 증시 상승에 따라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낙폭 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월 80전 내린 1176원 7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섹터들의 움직임이 어제와 비슷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 IT주들 아직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만이 하락으로 돌아선 상태지만요.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데요. LG전자가 3%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3% 오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3% 가까이 오르면서 대형 IT주들이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LED주들 오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수요가 회복될 것은 기대감이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이 2.4% 오르고 있습니다. 한솔 LCD가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6% 급등합니다. 일진디스플레이 역시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나면서 LED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철금속주들 아직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동반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이 오늘 신고가 찍은 이후에 약세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풍산이 3% 오르고 있습니다. 이구산업과 삼정 P&A가 2%대 오르고 있고요. 티플렉스 마찬가지로 오르면서 비철금속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주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곰파스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곡물 수출 중단을 연장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심리적인 영향까지 미치고 있는데요. 농업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이 2.5% 오르고 있고요. 효성 OMB가 14% 가격 제압분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비가 9.4%, 휴바이론이 9% 오르면서 농업주들이 강한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선물과 현물을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신증권 박중섭 선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장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 일단은 상승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어제 장과 비교해서 약간은 정체된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장 특징 어떤 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그 장중 큰 변동 없이 1780포인트 부근을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증시가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로 이제 상승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비록 시초가나 상승으로 출발하였지만 3일 연속 상승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수급상 특징적인 것은 그 외국인 순매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8월 중순부터 그 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최근 경제지표의 개선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감소하면서 전일에 이어 오늘 또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익률 역시 그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는 업종인 그 운수장비, 전기전자 업종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추석 명절 수에 따른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유통업종도 어제에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T 업종 쪽으로 이 매물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를 두고 외국인들이 이 IT주에 대해서 매력을 잃었다 이런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네. 하지만 다시금 힘을 좀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런 시각이 좀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예, 그 8월 말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소비자 기대 지수에 이어서 지난 1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지난밤에 그 미결 주택 매매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처럼 그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연이어 호전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감소한 것이 IT주 상승의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주가 낙폭이 단기에 가대했다는 점, 그리고 그 공급 가행에 따른 그 생산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그 주가 상승을 예상하게 하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는 좀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이 되고, 공급 축소보다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회복이 나타나야지만 그 본격적인 IT주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IT주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경제 지표 때문에 우리 증시가 울고 웃었던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죠. 예, 일단 금요일인 만큼 그 오늘장 전략을 위해서는 다음 주 증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다음 주 초반 그 특별한 경제 지표의 발표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기술적으로는 그 미국의 다우 및 S&P 500 지수가 각각 만선과 1050선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기록 중이라는 점도 단기적으로 코스피의 그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주는 수급적으로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주요한 전수가 될 전망인데요. 만기일 전에 주가 강세와 오히려 만기일 후에 약세 반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만기일 전 그 매물로 출회가 가능한 매수차익 잔고의 대부분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쌓아둔 것인데요. 현재 그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서둘러 만기일 전에 프로그램 차익 매수 잔고를 청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가 다음 주 초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 전기전자라든지 운수 창고 업종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박중섭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지표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 그리고 또 중국 쪽의 경제 지표가 좀 시장을 끌어올리는 듯한 인상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8월하고 9월하고는 단 하루 차이였는데 이번 주 내에서도 분위기가 좀 많이 틀려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지표의 흐름 자체를 좀 한번 검토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이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안 좋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또 8월이었고요. 8월 말에 발표됐었던 소비 지표가 중립적인 상황이었지만 개인 소득이 부진해서 제조업 지수하고 오늘 밤에 나올 그 실업률 지표까지 안 좋을 것으로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번 주 초까지도 좀 불안한 모습이었고 8월 말까지 불안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8월 마지막 날에도 좋은 지표가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소비자 기대 지수하고 케이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변화는 좀 나타났었지만 그 당일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경기 둔화라는 그런 악재 때문에 호재가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이미 호재는 노출되기 시작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9월 들어서 지표들이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호전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흥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수요일 제조업 지표도 세부 내용은 약간 좀 부실한 면이 있었지만 시장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장이 좋게 반응을 했으니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개선된 것에 시장이 좀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좀 안 좋게 후유증이 나오더라도 그건 지금 얘기할 건 아니죠. 어제 발표된 고용이나 주택 지표가 개선이 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점은 고질적으로 그동안에 개선이 안 됐었던 그런 지표까지도 개선이 될 가능성을 시장에다 좀 그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그 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특히 미결주택 매매 지표 개선 이쪽을 보고 싶은데요. 이 미결주택 매매 지표가 기존 주택 시장의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존 주택의 계약 상황으로서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매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에 개선될 가능성을 어제 또 시장에 알려줬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기존 주택 매매 지표는 이번에 9월 달에 추석이 지나면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표들이 연결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또 향후에도 좀 괜찮을 수 있다. 이 희망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금주에 발표된 지표들이 제조업 지수도 의미가 있지만 케이실러 주택가격 지수에 이어서 어제 실질적으로 미결주택 매매 지표가 호전됐다는 점, 이 점의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악화된 고용하고 주택 이 두 문제가 이제는 개선되는 시그널을 시장에 줬다는 점 9월 첫째 주에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이 전날 좀 큰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 어제보다 전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실업률 지표도 또 앞두고 있고요. 오늘 밤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폭이 제한적이었고 아시아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분위기를 알고 있으니까 좀 오늘은 좀 조용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는 시장 상황이 좀 호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관망이라든지 반등할 때 매도라든지 이런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드렸었는데 현 상황을 매수 타임으로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을 잘 포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매도나 관망 이거보다는 어느 지역에서 매수를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흐름도 약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생각해 보려면은 지난주 이번 주의 시장을 한번 다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흐름에서 좀 좋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바닥을 다진 모습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불안하게 하향 이동하던 20일 이동평균선의 하락 기울기도 이제는 거의 수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크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수치고요. 지수가 저점에서 한 40포인트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달 동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 2주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많이 기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 중반 이후에 우리 시장의 업종이나 종목별 흐름도 많이 개선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내용에서 질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업종 간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시장 분위기를 계속 개선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상승 추세 종목들이 계속 추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도 전체 모든 종목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까지로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고 1700 초반대에서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 이어지는 구축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그런 좋은 모습이죠.
그러면서 또 한 주간의 업종 차별화는 지속됐죠. 종합지수가 2%대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유통이나 기계업종이 7%대 상승을 보이고 화학이 5% 오르고 금융이나 IT 업종이 약간 좀 부진한 양상을 보였죠. 하지만 이건 이제 주간 등락률을 따졌을 때 그렇고요. 어제부터 나타난 IT 업종의 반등세가 오늘까지 또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LG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오늘은 하이닉스로 매기가 이전되고 있는 모습이 참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IT 업종의 반등이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딱 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약간 좀 덜 내렸기 때문에 아직도 약세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과거 IT 업종이 이끌었던 그런 주도 업종의 의미로 확대 해석하기는 힘든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들어섰다는 점, 그 점만으로도 큰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 차별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도 어느 한쪽이 신저가를 기록해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면 전체 장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장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렇게 유지되고 개선되는 상황이 점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8월 이후 거의 한 달을 넘는 기간 조정이 이제 마무리 양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할 때고요. 다음 주가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옵션 만기일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주의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방향성에 조금 영향을 주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 상황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당장 오늘 밤에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또 나올 예정에 있고 다음 주에도 우리 시장에 굵직굵직한 그런 이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오늘 밤에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실업률 지표나 고용지표들이 상당히 좀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8월의 실업률 지표, 그러니까 지난달의 실업률 지표 발표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고 비슷한 시기였고요. 우리 시장하고는 또 옵션 만기일 이벤트하고 맞물려서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해보면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8월 초에는 고용지표가 악화되었었는데 그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시장에는 악영향이 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에 월요일이 미국에서는 노동절 휴일이고요. 또 다음 주에 미국 경제지표 일정이 한가한 편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꼭 안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향성을 결정되는 데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주초를 지나면은 금통위하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겹치기 때문에요. 또 그것을 지나면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중국 쪽에서 주요 지표들이 또 발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중반 이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금주말에 중국 쪽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무역 수지를 포함해서 수출입 동향부터 주택 가격하고 또 대출하고 M2 증가율을 포함해서 유동성 지표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점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 주가 이벤트하고 경제 지표 일정들 이름만 이렇게 들어봐도 시장이 어느 정도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를 짐작을 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시장이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예상하기에는 충분한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저점 매수를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박스권 등락 내에서 도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주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조정 시에 매수 기회를 잡는 그런 한 주로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회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분석을 좀 잘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좀 매도를 했었는데 매수로 전환이 됐고 그 폭을 늘리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 3천억 이상의 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순매수 1,000억 이상과 합해서 상당히 우리 증시를 좀 안정권으로 주고 몰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는 보합선에서 강보합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종목별로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쪽으로 다시 재차
순환매가 붙으면서 다소 이제 낙폭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세 이런 부분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1,60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700억 순매도, 기관 쪽에서 79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245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610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 380억의 순매수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운수 장비라든지 화학 쪽에는 외국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흔히들 저가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또 뭐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LG전자 이쪽으로도 매기가 좀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실리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차, LG디스플레이, LG전자, 금호석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등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좀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 뭐 그동안 낙폭과대에다가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상당히 좀 매수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쏠리면서 향후 이제 공매도에 대한 반발 매수세, 환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순매도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신한지주, 삼성전자, 포스코, 하이닉스, LG 등으로 외국인들 순매도가 집중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한국타이어, 현대제철 등으로 순매수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순매도하는 종목 살펴보게 되면은 포스코라든가 신한지주, OCI, 대한항공, 호남석유 등으로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현대차를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 이상의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와 LG디스플레이, LG전자, 금호석유, 한국타이어 등으로 동시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고려아연, 웅진코웨이, 기아차까지 살펴봤는데 네 종목 모두 현재 수익권에 있거든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GS건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를 82,500원에서 83,500원 정도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이 매수가 근처까지는 육박하지 않는 바로 이제 상승을 해버린 그런 상황에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좀 대기를 하시고요. 눌림목 매수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종합지수와 그리고 대체적인 GS건설의 그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200일선 부근에서의 눌림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82,500원에서 83,500원까지 한번 기다리셨다가 매수에 가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를 조금 정정을 해보죠. 84,500원 정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82,500원에서 83,500원인데 그 부분에서 1,000원 정도 상단을 좀 높여서 매수가를 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고려아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내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아까 금방 그러니까 2시 정도 부근에서 다시 하락 반전이 되는 그런 이제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매수가를 25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음봉 발생으로 인해서 5일선까지의 재차 하락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러한 부분, 이 단기 급등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 목표가 30만 원까지 좀 본다라는 거 일단은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웅진코웨이를 갖다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또 급등을 했죠. 전일에 십자봉으로 해서 시간 조정성 그런 부분이 조금 살짝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41,000원에서 41,5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달하지 않고 오늘 장대 양봉으로 실어줬다가 44,9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윗골이 달리는 하나의 그 이익 실현성 물량이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눌림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잖아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매수가를 좀 높이도록 하죠.
42,000원 정도까지의 이 매수 상단,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1,000원에서 42,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분할 매수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아차를 전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권 마이너스 500원, 400원까지 계속 빠지다가 현재로서는 이제 일봉상으로 양봉이 돌출이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상승하기에는 탄력이 둔화되는 쪽이고 어느 정도 이제 순환매 성격으로 이제 대형주 간의 하나의 그런 사이클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주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데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자동차주가 순환매의 그 다음 차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아차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매수가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이 매수 구간이죠. 그래서 오늘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오늘 종가 부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기아차는 목표가 5만원까지 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4종목 살펴봤었죠. 동일벨트, 셀바이오텍, EMLSI, 포스코 ICT 이렇게 살펴봤는데 셀바이오텍, EMLSI, 포스코 ICT 현재 수익권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이 기대되는지 말씀 부탁드리죠. 예, 먼저 동일벨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벨트는 일단 그 흐름상 5일선을 깨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그 8,2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한 500원 정도 빠져서 손해가 좀 큰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틀 연속 음봉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시에 일단 그 물량을 정리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목표가는 역사적 고점을 드렸지만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8,500원 부근에서 고점을 인식하는 그러한 흐름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소 오늘 장중 저점 부근을 그 지지라인을 7,400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장중 저점 부분을 지지라인으로 재설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소 월요일 흐름이 8,000원에 회복하는데 실패한다면은 매도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드시 이틀 동안 누르면 월요일 정도에는 8,000원대를 회복하면서 다시 양봉을 붙이는 좋은 흐름이 나와줄 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최근에 고점이었던 8,5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할 때도 차익 실현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회사인 EIG의 성장성은 높지만 최근에 주가 변동폭이 큰 만큼 일단 오르는데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 목격되고 있어서요. 일단 대응 전략을 한번 다시 짜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셀바이오텍입니다. 셀바이오텍은 견조한 흐름으로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5일선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보유를 그냥 쭉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주가 흐름을 본다면 5일선을 지지받는 강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6,500원 정도 그대로 유지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실적 호전은 추세에 따라서 향후 주가 상승이 지속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다만 5일선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든가 박스권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린 5,300원 부근 약간 올려서 한 5,450원 정도까지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그 5일선 지지에 실패하는 흐름이 나오면 변동폭이 큰 만큼 차익 실현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EMLSI인데요. 자, EMLSI는 좀 가파른 상승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4,700원 정도의 말씀을 드려서 현재 500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6,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그 목표가로 말씀드린 가격까지는 상승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술 로열티가 올해 120억 정도 들어올 거로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연간 이익을 내지 못하다가 턴어라운드 되면서 매출액도 올해 한 400%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향후 실적 성장성에 따른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런 그 상승 추세가
대량 매도세에 의해서 깨지는 흐름이 출해가 된다면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되겠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최근에 저점 라인인 4,700원 정도를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보시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을 4,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4,700원으로 끌어올려서 지지 라인을 한번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향후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지지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5일선 지지가 되지 않는 흐름일 때는 역시 차익 실현하시면서 21선의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인 6,000원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포스코 ICT죠. 역시 향후 고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박스권의 돌파에 성공하면서 견조한 흐름으로 주가가 상승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짧게 목표가를 11,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그 정도로 짧게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지만 대형주기 때문에 이 폭을 좀 줄여서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구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지 라인을 9,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갭 상승 후에 플러스를 유지하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또한 대량 거래를 싣고도 밀리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목표가 11,0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스코 ICT까지 4종목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지금 샵 5588번으로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안 보내신 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용문 과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추세가 좋게 형성이 되는 듯 싶었는데 지금 상승세가 약간 주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좀 정체된 듯한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현재 시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전일 미국 시장의 상승이 시초가에 반영은 되는데 결국에는 장 마감 때 밀리는 그런 모습을 이틀간 보여주었습니다. 차트를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면요. 코스피 종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시초가에 미국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떴다가 그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장 마감 때는 밀리는 모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 시초가는 이렇게 높지만은 또 장 마감 때는 또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 그리고 장중 고가가 또 만들어지는 모습.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그 고점들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지금 걸리는 선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올라왔고 이번 주에 반등이 되는 주였다라면은 다음 주에는 한번 눌림이 이루어지는 주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점에서 만약에 미국장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제 오늘과 같은 그런 떴다가 밀리는 패턴들이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눌림목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부터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LG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는 상승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반면에 지금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뒤처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80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도 30%나 보유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부진하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동용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뭐
그 IT의 대장주로서 반도체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스마트폰 뭐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스 기기의 수요에 힘입어 가지고 그게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87만 5천 원까지 찍었지만은 최근래 들어서는 상당히 둔화되는 흐름이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뭐 신흥 시장 위주로 중국, 인도를 비롯해서 이러한 그 IT 기기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은 일단은 뭐 여태 동안 박스권을 그렸다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어떤 그러한 좋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지는 상태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가격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IT주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런 시가총액 비중도 크기 때문에 더 좀 그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3만 5천 원 정도가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일단 한 단계 시장 자체도 그렇고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73만 5천 원 가격을 염두에 두시고 그 가격이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73만 5천 원 선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약간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대장주 언제는 다시 한번 돌아오겠죠. 조금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대축이죠. 이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무서운데 현대차를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게 지금 당장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싶다고 합니다. 571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대차, 현 구간이 과연 가능한 매수 구간인지 진단 내려주시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IT 업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 보시더라도 15만 3천 원 고점 이후에 조정받을 때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조정을 받고 원형 바닥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이 합리적으로 대응하신다 합리적으로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고점이 15만 3천 원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그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신고가를 갱신을 한다 그러면은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신고가 갱신이 나오는 시점에서 오히려 추격 매수가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금 이 13만 원 초반대와 그 다음에 15만 원 초반대의 박스권을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13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합리적인 대응이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일단은 급등세가 무서웠기 때문에 조금은 이 상승세가 가라앉았을 때 그때 한번 매수를 하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문자가 들어온 게 지금 삼화전자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3173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화전자 너무 빠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걱정 어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2217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3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삼화전자가 그룹사 리스크가 조금 있었어요. 네. 네, 이와 관련된 영향력인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빠질까요? 예. 뭐 오늘 대량의 거래를 동반하면서 하락 갭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일단은 뭐 좀 긴 관점에서 조금 보자면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2008년도 큰 시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래 들어서는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한 번씩 이렇게 터져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같이 이렇게 큰 폭의 갭을 동반을 하면서 거래량 터지는 거는 상당히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분기점이다라고 봐집니다.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방향을 조만간에 아마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한 1,7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700원이 하회가 된다라면은 그 앞서 월봉을 보셨겠지만은 신저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종목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안 좋은 악재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1,700원이 깨진다라면은 가격적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에서 1,700원 깨졌을 때는 비중을 좀 대폭적으로 축소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1,700원 선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가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제 하락 갭을 동반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1,700원이 깨지지 않은 수준이라서 네.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든 가능성이 있지만은 일단은 하락 갭을 메우는데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네. 점에서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더존 비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사에서 신규 추천 종목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오늘 시장에 관심을 좀 받기도 했었죠. 상승폭 꽤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7% 가깝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매수하신 분은 1158님이십니다. 22,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따로 비중은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예. 지금 저가 매수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8월 들어서 이렇게 하락세가 본격화됐는데요.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2분기에 그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큰 폭의 거래를 실으면서 하락세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 악화의 원인이 일회성 비용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 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좀 이례적인, 좀 일시적인 사항들이 아니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4분기 들수록, 분기 실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뭐 1분기, 2분기 이런, 앞분기에는 좀 좋지 못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 3분기, 4분기로 이어질수록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모바일 오피스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기업 간 구매 자금 결제 시장 진출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요번에 하락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수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 의견을 여쭙는 거죠. 이 한국 화장품을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한국 화장품 현 구간이 과연 매수가 가능한 그런 지점인지 진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화장품 한번 살펴보죠. 네, 회사 분할 이후에 6월 달에 상당히 급등했었던 종목이죠.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상당히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진율 자체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뭐 화장품 ODM 업체, 이런 업체들과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해서 LG 생활건강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고퍼를 받고 있죠. 시장에서, 가격을 좀 높게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뭐 중국 시장의 성장세라든지 그 다음에 비화장품 회사들이 화장품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화장품 이런 시장 자체가 넓어지는 거, 그 다음에 ODM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나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화장품 ODM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처럼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정쩡한 그런 자리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좋을 게 없다라고 봐지고요. 그렇지만은 회사 분할 이후에 6월 달에 한번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회사 분할하고 난 다음에 급등세를 연출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한 2개월 넘게 이렇게 조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한번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이렇게 거래를 실으면서 이제 한번 다시 파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급등을 노리기에는 좀 리스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요. 오히려 이런 입지가 약간 어정쩡한 이런 화장품 중견업체보다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큰 회사라든지 혹은 아예 ODM 쪽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화장품 업체들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972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동국제강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2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도 목표가를 좀 지정을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동국제강 얼마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예, 한번 얼마에 매도할지를 한번 보시겠는데 한 큰 흐름을 한번 보시죠. 일단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2007년도에 중국 관련 뭐 이렇게 조선업황 호황과 더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를 만들어 주었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와 함께 이제 큰 폭의 하락세,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1년 넘게, 적당한 조정과 그 다음에 다시 반등세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가격적으로 한 28,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으로 돌아와가지고 한번 보시게 되면요, 28,000원 수준이라면은 전고점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겠죠. 네. 일단은 그 가격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8월 달에 하락세가 나왔는데, 그거를 8월 말쯤에 이제 강한 반등세와 함께 이렇게 추세를 돌려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면은 이런 큰 상승세는 나오지 않았어야 맞는 건데, 하락을 만회하는 이런 큰 상승세로 돌려놨기 때문에 일단 한 28,000원 정도까지 홀딩하시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S-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대단합니다. 이 외국인이 이번 주에 대거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S-오일 매수하신 가격은 61,500원이고 비중 10%입니다. 현재 가격과 비교를 해보니까 수익권에 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오늘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전전일 대량의 거래를 동반하면서 큰 폭의 급등을 했었죠. 상당히 뭐 여태까지 흐름과 다른 그런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등유라든지 경유, 그 다음에 그런 마진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환경에 속해져 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이 회사가 2년 동안 그 온상 공장 확장 공사를 했는데,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뭐, 그걸로 인해서 생산 설비가 증가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이익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적인 내용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는 점에서 좀 좋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61,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전전일 상승할 때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보유를 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점을 돌파를 할 때 이렇게 큰 거래와 함께 강한 상승세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뭐 61,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좀 더 보유하시면서 그 내년도에 뭐 배당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은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10%예요. 그런데 제가 S-오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었는데, S-오일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도 전망도 밝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비중을 한번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다고 당연히 빠지면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을 짚어드리자면은 뭐 61,000원 정도 선에서 아래꼴이 나오면서 이렇게 지지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추가적으로 그 비중을 뭐 20-30%까지는 한번 늘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아래꼬리를 달면서 좀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61,000원 선에서 잘 살펴봐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S-오일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 매수 의견을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엔 포스코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포스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포스코 살 수 있을까요, 지금? 포스코를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한번 차트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고점을 2개를 만들면서 이제 8월 이후에는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오늘과 그다음에 어제의 모습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 거래는 증가를 하는데 가격은 지금 빠지고 있죠. 지금 뭐 이대로라면은 뭐
한 2개월 정도 만들어졌었던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가격대가 깨져서 내려가는 경우인데 일단 이렇게 된다라면은 가격이 한 45만 원 선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쪽 어떤 철강사에 대한 그런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지될 수 있는 가격들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45만 원 정도까지는 좀 추가 하락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매수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네, 매수 시기는 좀 더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는 좀 매수 시기를 늦추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포스코까지 살펴봤고요.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회사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점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봐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200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전체 가입자 수 대비해서 한 1.5% 정도조차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올해 말까지 해서 한 9%에서 한 10%가량 그 가입자 수에 그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확장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내 손 안에서 어떤 뭐 물건 결제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디바이스 기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스마트폰을 이용한 향후에 물품 결제라든지 혹은 뭐 세금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더 이어질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2분기까지 발표된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은 2분기 실적이 원래 23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한 40%가량 성장한 수치고요. 그리고 반기까지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합쳐 가지고 지금 사상 최대의 이익이 났는데요. 반기 순이익이 42억 정도로 작년 순이익 41억에 벌써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분기, 4분기 실적까지 합치게 된다라면은 뭐 거진 작년 실적의 더블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모빌리언스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올해 초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는 그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오름폭도 그렇게 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뭐 이러한 스마트폰 확대와 그에 따른 실적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이 가격에 머무르지 않을 거다라는 점에서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매수가는 그런 점에서 3,8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종가상으로 조금 올라간 모습인데요. 다음 주 초에 3,8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된다라면 충분히 매수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로 한 4,500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630원이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이렇게 좀 한 단계 좀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를 하시라는 점에서 손절가 3,630원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어제죠. 일단 양봉을 기록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 매물 부담은 없나요? 일단은 뭐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별로 안 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으로 봐서는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러한 종목들은 분할로 좀 매수를 해서 이렇게 좀 사모으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뭐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알아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줘서 거래가 실리면서 가격적으로 올라갈 때, 그때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권용문 과장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많은 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현재 177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780선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후반부에 좀 약세를 보였죠. 0.1% 동시효과대 오르면서 현재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종합적인 장 상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